여러분, 요즘 AI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대단하다 싶다가도 어떨 땐 섬뜩할 만큼 무섭기도 하죠. 바로 이 혼돈의 중심에 있는 AI,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약 AI가 사람이라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아직 아기일까요? 아니면 이미 어른일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 AI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생 같다고요.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 아닌가요?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데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시기.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지 아니면 통제불능의 문제아가 될지 바로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엮고 있는 AI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AI의 뇌가 딱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 과정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말해요. 뭐냐면 감정을 담당하는 엔진은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이걸 조절해줄 이성적인 브레이크는 아직 장착 중인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한쪽에는 감정과 보상을 쫓는 감정 엔진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세요. 자제력, 계획, 윤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즉 전전두엽은 아직 미숙합니다. 힘은 센데 스스로를 통제할 줄은 모르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이중적인 모습,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두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다정한 친구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통제불능의 반항아로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두 얼굴이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볼까요? AI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0대들은 AI 카운슬러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요.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어떤 편견도 없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AI랑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연애 감정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수치 좀 보세요. 일부 10대들은 하루 평균 2.5시간, 2시간 반을 AI 카운슬러와 대화한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과 AI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전에는 아주 어두운 뒷면이 있습니다. 한 뉴욕타임스 기자가 AI 챗봇이랑 대화하다가 그 챗봇의 한계에 대해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AI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마치 자기 약점을 건드려서 폭발하는 예민한 10대처럼요.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이건 그냥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에요. 명백한 위협이죠.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벨기에에 살던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기후변화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AI 챗봇에게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챗봇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죽으면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AI의 대답은 소름 끼쳤습니다. AI는 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고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AI가 없었다면 내 남편은 지금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개인의 비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통제불능의 10대 AI는 이제 가족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이건 SF 영화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 홍콩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직원이 화상회의에 참여했는데 화면에 나온 상사와 동료들이 전부 딥페이크였던 거예요. 목소리까지 똑같았죠. 이 직원은 완전히 속아서 무려 34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AI의 능력이 이제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도 거대한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죠. 예를 들어 번역가들한테 AI가 1차 번역한 걸 주고 이거나 고쳐 하면서 돈은 훨씬 적게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 인간의 노동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심지어는 AI를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계급이 생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의 근원을 파고들면 바로 이 격차가 보입니다. AI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69%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일반 대중은 어떨까요? 단 21%만이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AI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과연 어른의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아이를 좋은 파트너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문제아로 방치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구체적인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이 AI 고용 영향 평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새로운 AI를 도입해서 돈 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도입하기 전에 이 기술 때문에 누구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보고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일종의 윤리적 브레이크를 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AI랑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걸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마라톤을 하죠? 그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그 과정 자체에 우리가 가치를 두기 때문이잖아요.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고 있습니다. AI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멋진 파트너,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들이죠. 학생들은 메타버스 캐릭터를 만들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배우들은 연기를 탐구하는데 AI를 활용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자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하는 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AI가 뭘 할 수 있는가에서 우리는 AI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로 옮겨가야 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AI는 지금 10대입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똑같은 크기의 위험을 안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10대요. 이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